취임 한 달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30일 동안 8년치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축소를 통해 절약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받은 마약 가방을 호주로 운반하려던 2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암탉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73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단 30일 동안 8년치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백악관이 국내 정책과 경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을 브리핑룸에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달간 규제 철폐와 에너지 개발, 미국 중심의 무역과 외교 정책 재확립 등을 위해 73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more than double the number signed by Joe Biden and more than quadruple the number signed by Barack Obama. 내각 인준도 바이든 정부 때보다 2배 빠르다며 오는 26일 첫 공식 내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트럼프가 30일 만에 8년치 개혁을 추진했다며 국경 봉쇄와 공무원 해고, 다양성 정책 폐기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헤스텟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에 비해 외국 기업이 미국에 내는 세금이 적다며 이는 상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we're paying 370, they're paying 57. This is not reciprocal. We're going to try, or we're going to, fix it.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를 성과로 꼽으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s anybody in this world that can go toe-to-toe with Putin, that could go toe-to-toe with Xi, that could go toe-to-toe with Kim Jong-un, and we could keep going down the list. It's Donald J. Trump. 또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을 향해선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GDP의 2%로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응급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혜택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서명한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미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4,510억 달러가량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의료 지원은 물론 응급치료까지 연방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체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일단 지원을 했지만 이 역시 중단될 전망입니다. 현금 보조, 식료품과 렌트비, 의료비 보조 등 복지 혜택 역시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강경 조치가 이어지자 미국을 떠나는 가족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안나의 아버지는 1997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안나를 포함한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지만 가족이 모두 멕시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We were in constant fear and anxiety. It got to a point where we couldn't eat, sleep. 한편 백악관은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이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비행기에 탑승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 X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축소를 통해 절약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기업 기술 경영진 서밋에서 절감된 비용의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20%는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thinking about giving 20% back to the American citizens and 20% down to pay back debt and pay down debt. 앞서 투자사 아조리아의 공동 창립자인 제임스 피시백은 2주 초 소셜미디어에 정부 효율부가 이뤄낸 절감액을 세금 환급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절감액이 납세 가구에 분배될 경우 가구당 약 $5,000를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피시백의 이런 제안에 대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대통령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이 토론토 공항 전복 사고에 대해 승객당 보상금 $30,000를 제시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0,000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나다 로펌 로천 제노바는 일부 승객들의 보상 청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받은 마약 가방을 운반하려던 2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샌 메테이토 카운티 검찰은 25세 호주 국적 여성인 야스민 반 통게렌을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통게렌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44파운드의 메삼페타민이 든 여행 가방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20개의 밀봉된 마약 봉지와 진공 포장 재료, 그리고 마약 냄새를 숨기기 위한 커피 얼룩이 묻은 천이 발견된 겁니다. 반 통게렌은 지인의 요청으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에어비앤비에 머물렀으며 여행 가방을 브리즈번으로 운반해주면 $10,000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반 통게렌에게 마약 밀반입과 마약 운반, 그리고 2급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볼티모어 부처스힐 지역에서 한 아마존 배송 트럭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월요일 밤 9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트럭이 여성을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에 다시 올라타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피해자는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마존 측은 해당 운전자의 업무를 정지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불이 난 트럭 속 여성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애리조나 지역 60번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과 시멘트 믹서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픽업 트럭에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 에이미 루이스는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이후 루이스는 경찰과 현장을 지나던 비번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현직 판사가 아내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센타아나 법원에서는 제프리 퍼거슨 판사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퍼거슨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8월 초 집에서 재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권총으로 아내를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퍼거슨 판사는 체포된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첫 심리에서는 총을 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퍼거슨 판사의 집에서 총을 포함한 무기 47개와 탄약 26,000여 발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암탉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계란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렌트 더 치킨 같은 암탉 대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이들 서비스는 고객에게 암탉 한 마리당
$500를 받고 최대 6개월까지 빌려주며 닭장과 사료도 제공합니다. 일주일 평균 12개의 계란을 얻을 수 있는데 큰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마켓에서 계란이 품절되어도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계란 12개의 평균 소매 가격은 $5로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어제 헌재에서는 핵심 질문들의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남은 증거조사에 이어 양측 대리인의 종합변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종합변론 이후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등을 거치는데 약 2주 후인 3월 초중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이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후 새벽 5시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조서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경찰청 정보국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적 없고 단전 단수와 관련해 소방청과 협조하라는 이야기 또한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총리가 증언하는 걸 듣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전 있었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간담회에 가까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한 가운데 앞서 입정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시작 3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 밖으로 나갑니다.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로부터 3분여 뒤 증인석에 섰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이른바 5분 회의가 헌법이 계엄 선포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자 한 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이 있어 국무회의보단 간담회에 가까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를 한 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보를 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느라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3시간이 지나서야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도 예. 만들고 번호도 받고. 다만 한 총리는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이틀 뒤 행사에 대신 참석하란 것 외엔 계엄과 관련한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야당이 추진한 줄탄핵과 법안 반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관세 폭탄으로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원래 예고했던 것과 달리 한 달 안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며
시간표를 앞당기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오는 4월 2일 자동차 관세 계획을 내놓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시간표를 앞당겼습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pharmaceutical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각각 347억 달러와 107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가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관세 부과 시점 자체가 앞당겨지는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이르면 4월 2일부터는 나라별 상호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2월 초에서 3월 초로 한 달 유예됐지만 우리 기업 공장이 많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자신의 감세 정책 재원을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bringing our businesses back. It's all going to bring trillions of dollars into our treasury. 트럼프는 10%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이미 시작했고 유럽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 전 세계를 강타한 트럼프 폭풍은 이제 무역 질서뿐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새로운 합의를 위해 산업부 통상차관보에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빼고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한 지 이틀 만에 켈로그 미국 대통령 특사가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두 나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문제 논의를 위해 키이우를 방문한 켈로그 미국 대통령 특사를 맞이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담을 연 지 이틀 만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만남 뒤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켈로그 특사의 방문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았지만 뚜렷한 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 양국 정상이 비난전을 벌이는 등 냉랭해진 관계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켈로그 특사와 좋은 논의를 했다며 SNS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언론에 험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 보장책이라며 광물협정 서명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동안 전쟁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우리 돈 720조 원어치가 넘는 광물 자원 지분을 요구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3년간 단일 대우로 러시아에 맞섰던 서방 진영의 균열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다급해진 프랑스와 영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최대 3만 명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 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설득에 나섭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프로축구팀 경기에서 일부 관중이 전두환과 김정은의 사진을 펼쳐들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의 원정 응원을 갔던 한국 팬들을 도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팀이 어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를 시작 2시간 전에 갑자기 기권했습니다. 그 배경을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산둥 타이상과 한국 광주 FC의 축구 경기입니다. 중국 홈 관중의 일방적 응원 속에 일부 관중들이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전두환 씨 얼굴 사진을 펼쳐들었습니다. 광주 원정 팬들을 도발하려는 도넘은 행동입니다. 광주 FC는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는 행위라며 공식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흘 뒤 사과 성명을 발표한 산둥팀은 울산 원정 경기 준비를 위해 그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을 불과 2시간 앞둔 어제 저녁,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돌연 기권 의사를 밝히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行李已经装上了车辆，行李应该是要赶往机场了。这呢结果确实是有些无奈，但是也只能接受了。 이 한 경기 기권으로 산둥팀은 남은 대회 전체에서 빠지게 됐고 벌금은 물론 다음 대회 출전 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징계 가능성에도 기권한 이례적 결정에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 분석입니다. 전두환 사진 도발 행위 여파로 울산 경기에서도 양국 관중 간 갈등이 빚어지면 한국 내 반중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의 균열을 의식해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우호 정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앞서 일부 한한령 조치를 해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최근 콜로라도 오로라 한인타운에 위치한 마트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들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올 가을 학기에 UC에 지원한 한인 학생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총장실은 올 가을 학기 UC 9개 캠퍼스에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지원한 한인은 총 3,750명으로 지난해 3,643명보다 약 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시의 첫 한인 여성 인사 디렉터가 탄생했습니다. 가든그로브시 인사국은 24년 동안 근무해온 제니 부 디렉터를 인사국의 최고위직인 디렉터로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렉터는 계속해서 시정부와 한인 커뮤니티 등 다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오로라 한인타운에 위치한 H마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고령의 한인 여성들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지난 2달 동안 4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장을 보고 나오던 60대 이상의 한인 여성으로 주차장에서 흉기로 위협당해 현금과 가방 등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트에 혼자 오지 말고 주차는 마트와 가까운 곳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육아비용 세제 공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 상원은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부양가족 보육비 세액 공제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최대 3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5 애틀란타 국악축전이 오는 23일 수완이 피치트리리지 고등학교 극장에서 열립니다. 애틀란타 한국문화원은 박예리 명창과 남편인 공연예술가 타핀 현준이 함께 참여해 공연을 선보이며 월드 전통 오케스트라 평화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